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AWS 심화 강좌 시간에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짧은 지연 시간과 빠른 전송 속도로 데이터,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및 API를 전 세계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송하는 고속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이라고 부르죠. 서비스입니다. 라고 AWS에 소개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AWS의 CDN 서비스예요. 이 CDN이 뭐냐면은 웹페이지, 이미지, 동영상 등의 컨텐츠를 본래 서버에서 받아와서 캐싱을 하고 이 해당 컨텐츠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캐싱해 둔 거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제공한 서버와 실제 요청 지점 간의 지리적 거리가 매우 먼 경우 혹은 통신 환경이 안 좋은 경우에 요청 지점 근처에 CDN을 통해서 빠르게 컨텐츠를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버의 요청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서버의 부하를 낮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 컨텐츠를 잘 제공해 주기 위해서 캐싱해 놓다가 꺼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엣지 로케이션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AWS에서는 이제 리전이 있고 뭐 가용 영역 에이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개념은 이 엣지 로케이션입니다. 이 엣지 로케이션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컨텐츠가 캐싱되고 유저한테 제공되는 지점이에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여러 군데 엣지 로케이션이 이렇게 있고요. CDN의 역할 자체가 여러 지역에 분포한 유저들한테 빠르게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엣지 로케이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 동작 방식은 딱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요청받은 컨텐츠가 엣지 로케이션이 있다면 거기서 바로 전달해요. 그리고 요청받은 컨텐츠가 엣지 로케이션에 없다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근원에게서 제공받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캐싱을 해두겠죠. 그래서 CDN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께서 이제 그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메인 서버는 이제 한국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에 있거나 이제 아프리카에 있거나 뭐 호주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서버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먼 거리, 엄청나게 그 먼 거리에서 동영상을 받아야 됩니다. 거리가 먼 만큼 뭐 레이턴시도 있겠고 속도도 또 느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DN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지역 거점에다가 네,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부르죠. 이 거점에다가 미리미리 동영상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이 엣지 로케이션에다가 요청을 해서 영상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이게 CDN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오리진인데요. 오리진은 실제 컨텐츠가 존재하는 근원입니다. 오리진이라는 뜻이 이제 근원이죠. 그래서 이 컨텐츠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S3라든지 뭐 웹서 같은 경우는 EC2 혹은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뭐 라우터 53 등의 컨텐츠가 존재하는 근원이고요. AWS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서버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이거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CDN 구분 단위로 여러 엣지 로케이션으로 구성된 컨텐츠 제공 채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에서 뭐 네이버도 운영을 하고 구글도 운영한다. 그럼 네이버의 캐싱은 이제 네이버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이고 구글의 그 디스트리뷰션은 구글과 관련된 서비스를 위한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그 구분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설정 및 용어인데요. 제일 먼저 TTL이에요. 그 20살의 그게 아니고 time to live, 즉 얼마나 오래 살아있는 건데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용어죠. 네, 캐싱된 아이템이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즉 얼마나 오래 살아있냐, TTL 초단인데 이 TTL 초 이후에는 캐싱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새 거를 이제 오리진에서 받아오도록 하겠죠. 그리고 파일 무효화인데요. invalidate라고 하는데 TTL, 즉 time to live가 지나기 이전에 강제로 캐시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새로운 파일이 업데이트된 후에 TTL 기다리지 못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TTL이 뭐 이틀인데 제가 어떤 오류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유저들한테 전달되는 거는 급하게 업로드한, 업데이트한 파일이 아니겠죠. 왜? 그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은 이미 캐싱을 하고 있어서 그걸 전달하고 될 테니까. 그래서 이 파일 무효화를 하면은 강제로 캐싱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들은 파일이 없네? 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을 받아와서 유저한테 전달하겠죠. 네,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처음 1000건, 한 달에 1000건은 무료고요. 나머지는 이제 요청 하나당 5원, 6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클라우드 프론트 API를 사용하거나 콘솔 혹은 썰드파티 툴을 사용해서 인밸리데이션 파일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개념은 캐시키인데요. 이 캐시키는 어떤 기준으로 컨텐츠를 캐싱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URL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셔요. 그리고 AWS에 관련된 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경로가 뭐 블로그 슬래시 AWS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그 URL로 접속하면은 그 페이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그 URL로 접속하는 사람들의 모두한테 동일하게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 내용을 캐싱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나중에 블로그 슬래시 AWS에 접속을 하면은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URL 기준으로 캐싱을 해둘게. 다른 사람이 똑같은 URL을 보내면은 난 요걸 보내줄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정에 따라서 헤더라든지 쿠키라든지 뭐 쿼리 스트링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이제 그 블로그 슬래시 AWS 접속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는 영어로 된 컨텐츠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쿠키라든지 뭐 헤더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같은 URL을 접속을 하더라도 뭐 영미권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로 된 컨텐츠, 한국에서 접속한 사람은 한국어로 된 컨텐츠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 캐시키를 잘 설정해야지 클라우드 프론트의 성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캐싱된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은 아무도 캐싱된 거를 못 보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리고 정책입니다. 정책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의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캐싱을 할지, 어떤 내용을 오리진에 보낼지, 뭐 어떤 헤더를 허용할지 등을 결정합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CDN 기능이에요. 그래서 컨텐츠를 최적화해서 보다 빠르게 유저한테 제공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CDN과는 좀 다르게 정적인 것과 동적 컨텐츠 모두를 최적화시켜줘요. 자, 그럼 정적이 뭐냐? 정적은 스태틱이라고 부르는데 서버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보니 파일을 받으면은 그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라든지 뭐 CSS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서버가 필요 없는 내용들. 뭐 서버에서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받으면 그거 그대로 웹브라우저에 보여주면 되지 뭐 서버가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미리 캐싱해 두고 있다가 모든 유저한테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정적 컨텐츠를 캐싱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동적 컨텐츠가 있어요. 이게 동적 컨텐츠는 뭐냐면은 서버에서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DB를 조회해서 가져온다든지 뭐 로그인 혹은 게시판처럼 계속 컨텐츠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캐싱해 놓았다가 유저한테 제공하면 큰일 나죠. 게시판이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하루 내내 동일한 페이지만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뭐 시시각각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캐싱해 둔답시고 뭐 하루 동안 티트를 잡아서 유저한테 건네주면은 유저들은 하루 내내 동일한 글들만 보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캐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CDN에서는 동적인 컨텐츠를 잘 최적화 못 시키는데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이 동적인 컨텐츠도 최적화 시켜준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이제 그 일반적인 클라우드 프론트의 처리 패턴은 동적인 컨텐츠는 동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오리진으로 그리고 정적인 컨텐츠는 정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오리진으로 경로 패턴을 분기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구성을 할 때 뭐 이미지 같은 거는 static.website.com 이런 데서 불러오게 되면은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분기 처리를 해서 이거는 정적인 컨텐츠야 하고 S3에서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뭐 dynamic.website.com 뭐 게시판이라든지 로그인 이런 것들은 뭐 EC2 웹서버가 있다면은 이런 데서 불러오게끔 경로 패턴으로 분기 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인 컨텐츠, 정적인 컨텐츠를 모두 한꺼번에 CDN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적인 컨텐츠는 말 그대로 캐싱으로 접근 속도를 최적화하고요. 동적인 컨텐츠는 네트워크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화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얘기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커넥션, 즉 이제 서버랑 통신을 할 때 그냥 통신 주고받고 한 게 땡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는 이제 그 주소가 어디로 전달되는지에 DNS 룩업도 필요하고 TCP 커넥션도 필요하고 time to first byte 등의 여러 가지 전처리 작업들이 있습니다. 서버로부터 파일을 받기 전에 연결을 수립을 하고 정말 얘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우리가 최적화시켜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을 최적화해서,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서 속도를 최적화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 컨텐츠가 다운로드 되기 전에 DNS 룩업을 하고 TCP 커넥션을 하고 첫 번째 이제 바이트가 전송될 때까지 지연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최적화시켜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HTTPS 지원인데요. 오리진에서 HTTPS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HTTPS 통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서 웹서버를 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웹서버를 열었다고 하면은 HTTP만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주의 요함이 이렇게 뜨죠.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서비스들은 요즘은 다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HTTPS를 써요. 근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웹서버에다가 인증키도 뭐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개 설정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오리진에서 특히 이제 S3로 스태틱 호스팅을 할 때 S3 스태틱 호스팅으로 HTTPS를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HTTPS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HTTPS 통신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까지를 이 AWS 서티피케이션 매니저를 사용해서 HTTPS 통신을 하고요. 얘가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그냥 HTTP로 만드는 거예요. 이 웹서버 입장에서는 굳이 HTTPS 통신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유저 입장에서는 HTTPS 통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유저는 모르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컨텐츠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가 HTTPS 통신을 알아서 해준다. 이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특히 S3 스태틱 호스팅을 쓸 때 굉장히 요긴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제한을 할 수 있는데요. 특정 지역의 컨텐츠 접근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어떤 여러 개 동영상 스트리머 서비스를 하는데 뭐 북미권은 다 보고 싶은데 일본에서는 못 보게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지역에서 접근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특정 나라에서는 아직 뭐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이라서 뭐 계약이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컨텐츠를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컨텐츠 접근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데 AWS 와프라든지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고 보안 서비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한 강의를 올리려고 벼르고 있고요. 그리고 람다 엣지 등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 람다 엣지는 엣지 아까 말씀드린 엣지 로케이션에서 돌아가는 람다예요. 람다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커스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요청이 올 경우 한국 웹서버로 보낸다든지 미국에서 올 경우는 미국 웹서버로 분산하는 거, 커스텀 에러 페이지라든지 쿠키를 검사하는 거, 그리고 쿠키를 검사해서 A/B 테스팅, 즉 이 쿠키로 오면은 A 페이지로 보여주고 이 쿠키로 오면은 B 페이지로 보여주고 이렇게 유저들을 유저의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시장 분석 이런 데서 활용하기 위해서 A/B 테스팅이 가능하고요. 혹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오리진에 도착하기 전에 인증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람다를 활용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덜 쓰이긴 하는데 람다 엣지의 6분의 1 비용으로 경량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 이거는 몇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되게 경량이어야 합니다. 되게 간단한 액션들을 하는 거예요. 뭐 캐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헤더 조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건 자바스크립트밖에 못 써요. 람다는 뭐 굉장히 많은 언어를 지원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은 되게 경량의 행동만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람다 엣지는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뷰어 리퀘스트, 그러니까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유저에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도착하기 전,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오리진까지 요청을 보내기 전, 그리고 이제 이 오리진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응답을 보내기 전, 그리고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마지막으로 유저한테 응답을 보내기 전, 이 네 단계에서 람다를 실행해가지고 이 내용, 전달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하거나 뭐 로깅을 하거나 뭐 분석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액션이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람다 엣지를 사용해서 유저가 이제 한국에서 들어온 거면은 한국으로 보낸다든지 외국에서 보내면은 외국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액션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커스텀 에러 페이지 같은 것도 지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컨텐츠가 없다. 그러면은 뭐 어떤 컨텐츠를 위한 에러 페이지를 여기서 작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처리를 요 네 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의 리포팅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 클라우드 프론트의 이용 지표를 확인 가능한데요. 캐싱 상태라든지
가장 많이 요청을 받은 컨텐츠, 탑 레퍼럴, 그리고 어디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그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비교하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뭔가를 확인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예제 화면인데요. 이제 뭐 어떤 그 캐시를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캐시 히트가 높진 않네요. 어쨌든 네, 에러 메시지가 얼마나 됐고 히트, 즉 캐싱에 성공해가지고 유저한테 캐싱된 걸 보여주는 게 얼마나 되는지, 혹은 미스, 람다 엣지 로케이션에 없네 캐싱이, 그래서 내가 직접 오리진에 요청을 해야 됐어 라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또 레퍼러,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넘어온다든지 구글을 통해서 넘어온다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곳을 통해서 넘어왔을 때 어디로부터 많이 넘어왔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 리포팅, HTTP로 통신했는지 HTTPS로 통신했는지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네, 로케이션, 여기 좀 잘렸는데 한국에서 많이 로케이션이 됐고 한국에서 많이 요청이 왔고 미국에서 많이 왔고 이런 수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기, 디바이스, 어떤 디바이스에서 많이 왔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성격인지, 클라이언트가 뭔지, 데스크탑인지 봇인지 모바일인지 태블릿인지 기타인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참고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리진에 전달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모바일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정책, 아까 정책이 뭔지 말씀드렸죠. 이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면은 총 3가지 정책이 설정 가능한데요. 캐시 컨트롤입니다. 첫 번째는 캐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해요. 그래서 TTL 및 캐시키, 아까 캐시키가 뭔지 말씀드렸죠. 캐시키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TTL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가 어떻게 캐싱을 할지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오리진 리퀘스트, 오리진으로 어떤 내용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쿠키를 보낼 거고, 어떤 건 허용할 거고, 어떤 건 허용하지 않을 거야. 뭐 정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어에게 보낼 HTTP 헤더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프론트가 뷰어에게 응답과 같이 실어 보낼 HTTP 헤더를 여기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제 그 오리진으로 보낼 때 이 뷰어, 유저의 정보를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거기서 확인 가능한 거는 디바이스 타입이라든지 뭐 안드로이드냐, iOS냐, 스마트 TV냐 뭐 이런 것들, IP 어드레스도 보낼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컨트리,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무슨 도시에서 혹은 위도 경도라든지 타임존까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체크를 해서 오리진에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오리진에서는 이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뭐 다른 컨텐츠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영어 페이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위도 경도에 따라서 뭐 서울에서는 서울에 맞는 아이템들을 추천하고 뭐 부산에서는 부산에 맞는 아이템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의 보안인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해서 컨텐츠 제공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URL에는 시작 시간, 종료 시간, IP 주소, 파일명, URL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요. 이 URL 이외에 접근을 막고 허용된 유저한테만 URL을 전달해서 컨텐츠 제공을 제어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S3 사인드 URL과 되게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URL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걸 할 때 돈을 낸 사람만 볼 수 있어야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URL 생성을 해서 유저한테 전달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인드 URL은 단 하나의 파일, 하나 혹은 컨텐츠에 대한 허용만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죠. URL이니까. URL은 특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반대라기보다 이제 다른 개념은 사인드 쿠키예요. 이건 다수의 컨텐츠 제공 방식을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드 URL과 마찬가지로 제약사항을 설정 가능한데요. 이거는 사인드 URL은 하나밖에 없지만 쿠키는 다수의 파일들, 스트리밍 접근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적당한 쿠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컨텐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활용 가능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인드 URL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일 하나고, 사인드 쿠키는 여러 개, 많은 컨텐츠들의 제공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사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프리미엄 유저만 볼 수 있는 강의 동영상 같은 거,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유저의 접근을 제한해야 할 때, 아니면 뭐 인증 같은 게 필요할 때 여기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사인드 URL이랑 사인드 쿠키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람다 엣지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완벽한 인증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리진 액세스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OAI라고 이제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
이제 S3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의 단골 고객이에요. 왜냐하면 S3는 정적인 컨텐츠들을 호스팅하기 때문에 CDN과 굉장히 찰떡궁합입니다. 이 환경에서 S3 컨텐츠를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한 방법이에요. 왜 제한을 하느냐? 당연하겠죠. S3로 직접 접속을 하면은 캐싱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별 라우팅이라든지 이 모든 기능이 클라우드 프론트에 구현이 되어 있다면은 유저들이 S3 컨텐츠에 바로 접속하면 안 되겠죠. 꼭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 접근하도록 로직을 짜야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OAR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만 권한을 가지고 S3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접근 권한을 막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클라우드 프론트는 유저와 S3 중간에 위치해서 중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나 생까고 직접 접속하지 마. 그래서 S3에는 권한을 막고 클라우드 프론트만 접근 권한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S3 버킷 폴리시로 S3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접근을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드 레벨 인크립션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클라우드 프론트로부터 오리진 사이에 통신을 암호화하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한 게 아니고 최대 10개까지의 필드만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는데요. 클라우드 프론트에다 공개키를 제공하고 오리진에서 프라이빗 키로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일단 유저가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뭔가 요청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제 오리진까지 뭔가 요청을 보내겠죠. 이 요청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하겠죠. 뭐 이 경로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제공자도 거칠 수가 있고, 물론 이 경우에는 AWS에 최적화된 라인으로 보내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걸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웹서버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한데? 특히 이제 HTTPS는 여기서 보내지만 여기 HTTP로 보낸다고 하면은 이거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우리까지 올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퍼블릭 키를 제공을 해서 야, 암호화해서 보내 하고 하면은 이제 암호화해서 뭔가를 보내고요. 이 오리진에서 이 프라이빗 키를 사용을 해서 해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필드 자체를 암호화시켜서 통신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싫다고 하면은, 이제 귀찮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HTTPS 통신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웹서버가 HTTPS를 구현해야겠죠. 네, 그것도 그거대로 나름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서 필요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실습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만들어 보고 이게 이제 EC2 웹서버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클라우드 프론트를 만들기 전에 이제 웹서버를 하나 띄울 거예요.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적당한 이메일을 고르고요. T3 마이크로를 고를게요. 저번에 T2 마이크로가 모자란 경험이 있어서 적당히 뭐 이거는 상관없고요. 스토리지도 그냥 넘어가고요. 태그는 대문자 name my server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보안 그룹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놨던 모든 거를 허용하는 보안 그룹을 만들고요. 시작하고 키페어는 없이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인스턴스 커넥트를 쓸 거거든요. 그럼 EC2 인스턴스가 올라가면은 바로 제가 웹서버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중이네요. 여기서 연결을 누르고요. 요거 그대로 가고 연결을 누르면 바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sudo 권한을 주고 yam install hpd start hpd y를 빼먹었네요. y 눌러주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웹서버가 동작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서비스 httpd start 해서 웹서버를 올려줄게요. 실제로 웹서버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IP 주소를 해도 좋고 이 public DNS를 해서 다음 페이지에다가 보내면은 네, 이렇게 테스트 페이지가 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테스트 페이지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요청이 오나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일단은 이제 디렉토리를 옮겨줍니다. 바로그 httpd 이렇게 옮겨주면은 이제 디렉토리 옮겨주면은 여기 로그가 쌓여요. 액세스 로그가 쌓이는데 이거를 테일에서 한번 볼 거예요. 테일 f 액세스 로그 이렇게 치면은 제가 다른 탭에서 한번 요청을 보내볼게요. 이렇게 요청을 보낼 때마다
네, 이렇게 오죠. 제가 F5를 누르고 있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로그가 올 때마다 이제 요청이 올 때마다 로그가 쌓이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다시 여기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갑니다. CF를 누르면은 클라우드 프론트로 가요. 사실 저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더 많이 쓰는데 클라우드 프론트가 더 앞이더라고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테스트로 만들어 놓았던 거고 새로 배포 생성을 하겠습니다. 원본 도메인은요, 여기다가 저희가 여기서 말했던 이 퍼블릭 DNS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은 일단은 뭐 그대로 남겨두고요. HTTPS, 왜냐 HTTPS는 일단 냅두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라우터 53을 통해서 도메인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HTTP만 합니다. 원본 경로는 저희가 추가로 경로를 이제 인덱스집의 HTML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이제 해야 될 때 사용을 하고요. 원본 이름은 적당히 하고, 오리진 쉴드 뭐 이런 것들 냅두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뷰어 프로토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뷰어가 HTTPS로만 접속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HTTP 리다이렉트 하느냐, 이건 뭐냐면은 유저가 HTTP랑 HTTPS를 둘 다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모든 HTTP는 HTTPS로 리다이렉션 시키거나 HTTPS만 지원하거나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게 가장 많이 씁니다. 실전에서는 유저가 HTTP로 뭐 실수로 접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HTTPS로 그냥 변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쓸 건데, 왜냐면은 실제로 HTTPS를 쓰기 위해서는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프론트에 등록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 강의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이 클라우드 프론트 기능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HTTP 메서드, get, head, 뭐 put까지 뭐 post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get만 누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프론트 뭐 사인드 URL 혹은 사인드 쿠키를 사용할 것인가, 일단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이 캐시 컨트롤 폴리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캐싱 정책. 이런 캐싱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AWS에서는 이제 캐싱 정책에 대해서 미리 지정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TTL 최소 1초에서 최대 365일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리 정의된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들에서 알아서 이제 한번 활용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우리는 일단은 별 고민 없이 일단은 캐싱 옵티마이저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원본 요청 정책에는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본에다가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응답 해도도 정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AWS 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이거는 이제 어떤 엣지 로케이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엣지 로케이션 기반으로 클라우드 프론트가 동작을 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엣지 로케이션을 사용하겠다 혹은 북미랑 유럽만 사용하겠다, 아시아에서 활용하겠다,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에 사용하겠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일단 1번 선택하면 되고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그리고 WAF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굳이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찍을 거긴 한데 여기다가 ACM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HTTPS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이번엔 하지 않을게요.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배포 생성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프론트가 만들어지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이 배포. 왜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엣지 로케이션에 배포가 완료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배포가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라우드 프론트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게 한 15분에서 20분 걸린 것 같아요. 우선은 활성화가 됐고 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이게 예전 거니까 다시 연결을 시킬게요. 다시 연결시켜서 index.html 파일을 만들게요. 다시 여기서 sudo s 그리고 여기서 www.html index.html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비어 있겠죠. 여기서 hello 치고요. Ctrl X 누르면은 index.html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헬로 월드가 뜨게 되겠죠. 헬로 월드가 뜹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인스턴스에 연결을 해서 헬로 월드가 잘 뜨는지 볼게요. 헬로 월드가 잘 뜨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탭을 하나 이제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만들고 헬로 월드가 이제 잘 뜨는 거 보셨죠?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을 해서 한번 요청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 만든 클라우드 프론트예요. 일단 여기다 요청을 보냈을 때 헬로 월드가 잘 뜨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캐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로 가서 cd_var log http tail f slog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헬로 월드를 부르면은 이렇게 계속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불렀을 때는 이게 안 보이는구나. 다시 여기서 부를 때는 올라가는데 여기서 부를 때는 안 올라가요. 제가 F를 누르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캐싱이 돼 있어서 그렇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 index.html 내용을 캐싱하고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빠르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 EC2 서버에는 아예 요청 자체가 가질 않았어요. 이 캐싱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걸 캐싱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헬로 월드 2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계속 헬로 월드로 보이죠? 여기는 헬로 월드 2로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캐싱 중이니까 그렇겠죠?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인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인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은 이걸 누른 다음에 무효화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는 제가 아까 테스트한 거고요. 무효화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슬래시를 하나 생성을 해서 무효화를 진행을 해주고요. 자, 이 무효화가 진행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무효화를 했을 때 기준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파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걸 한번 가져오겠죠. 이 헬로 월드 2를 가져오겠죠. 자,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F4를 누르면은 바로 요청이 들어왔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치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도 헬로 월드 2를 보여줍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무효화 시키기 전에는 얘 캐싱하고 있던 걸 보여줬다가 이 무효화를 한 순간 파일이 없네? 하고 얘한테 요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웹서버에서도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요청을 했구나 라고 이제 로깅을 남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무효화를 꼭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캐싱 정책을 활용하실 때 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배포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수정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TTL을 한 60초 정도로 낮춘다든지 이런 식의 활용을 통해서 아주 캐싱이 안 되게끔 만들고 나중에 안정화가 됐을 때 이제 TTL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나중에 실습 영상을 좀 더 올리게 될 텐데 그때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HTTPS를 사용한다든지 OA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답글 달아주시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